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의지가 낙후된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사러 가는 곳에서 놀러 가는 곳으로 바뀐 전통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 분권과 함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지역 불균형 발전과 중앙 독점적인 경제 구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를 경우 초과이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 한해 한 가구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가질 수 없게 한 택지 소유 상한제. 지난 1990년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모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을 명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비칠 수도 있으나 사실 사회적 정의적 차원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개념을 추가하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의 노력을 의무화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전북 지역 기업들은 말뿐인 상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상생의 노력을 펼칠 때 우리 지역 경제 자체도 더욱더 중견기업화되고 더욱더 경쟁력 있는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농어촌, 농어민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방 분권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뒤 군산 지역 협력업체 92개 가운데 26%인 24개가 폐업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며 대출금 상환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업종 전환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최대 3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특례 보증합니다. 또 호남영업본부 안에 사회적 경제팀을 새로 만들어 사회적 기업에 12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사 택시 운전사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한 달 수입은 100만 원을 겨우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임금 표준안 제정, 이 운송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촉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200일 동안 이어져온 고공농성. 전주시는 지난해 택시기사들의 임금 설계를 위해 5,800만 원을 들여 대학 2곳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으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노조의 반발만 샀습니다. 내용을 만들려고 용역을 준 건데 결국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희석화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겐 과태료 500만 원을 물려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규정을 제대로 안고 있으니까 이제 자꾸 촉구하고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지난 2007년 운송 수입 납부는 의무지만 수입 배분은 노사 협의사항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든 운송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부터 마련해야 전액관리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한편으로 종사자의 어떤 불법 부당한 납부 문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전주시의 노사협상 중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러 가는 곳에서 놀러 가는 곳으로 바뀐 시장 속을 들여다봅니다. 먹거리 탐방에 둘러보는 재미까지 전통시장이 요즘 많이 변했죠. 놀러 가기 딱 좋은 이런 문화 관광형 시장. 현재 전국에 모두 185곳, 전북에만 14곳입니다. 특히 문화관광형 시장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1월 방문객이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하루 평균 3천 명이 들른 겁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 이 문화관광형 시장. 함께 가보실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제가 있는 이곳 야시장에는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먹고, 보고, 즐기러 오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먹을거리를 손에 든 관광객들이 거리 곳곳을 메웠습니다. 활기 도는 시장을 둘러보며 특별한 음식을 즐기는 건 야시장만이 지닌 매력. 우리가 평소에 먹기 어려운 것도 여기는 음식이 다양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찾아서 즐겨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안쪽 청년몰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많아가지고 시장 느낌도 나고 여기 청년몰도 갔는데 거기 뭐 다양한 것들 팔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보려고 오려고요. 광주 송정역 시장에 자리 잡은 한 상점. 엄마야. 아따, 웜에 금깨. 정겨운 전라도 사투리가 달력과 공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걸로 보니까 더 재미 요소도 있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할머니들한테 듣던 거랑 또 이렇게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역에 전해 내려온 문화가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즐길거리가 된 겁니다. 오밀조밀 들어선 상점들과 잘 꾸려진 감성적인 간판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장일 거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와서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뭐 상추튀김이나 이런 거 먹으러 왔다가 보니까 너무 또 감성적인 가게들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도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지금은 전통시장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야시장도 아닌데 관광 명소로 지금 탈바꿈해가지고 사고 파는 곳에서 지역의 문화를 전하고 관광의 거점이 된 시장. 그 새로운 변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특색 있게 탈바꿈한 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조선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시장의 관광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네, 새로운 변화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시도는 좋지만 시장 본연의 장터 기능을 잃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만난 방문객들 역시 실제 장을 보러 갈 때 시장을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장 볼 때 주로 어디 가세요? 마트 가서? 마트 가죠, 마트. 시장보다 마트를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대형화가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물건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차를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평소에 혹시 장 볼 때는 어디 가세요? 대부분 대형마트로 많이 가죠. 시장은 조금 이용하기가 애들 데리고 조금 유모차 밀기도 힘들고 해서는 마트 많이 가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시장보다 대형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로 불편함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전북 지역 시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 5년 사이 40% 가까이 급감했고 문을 닫는 시장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광형으로 특화하려는 시장들에 대해 개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 시설이 좋기는 좋은데 특색이 있는 건물들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사정에 맞게끔 먹을거리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디서 자기 집에서 만들었던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거든요. 장에 와서요. 그런 지점은 좀 보기 드물어요. 관광형 시장이 반짝 인기로 그칠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힘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상인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해 70만 명이 찾는 강원도 정선의 오일장. 원산 지표 시스템에 점검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 곤드레가 국산 정성 거 맞아요? 예, 정성 거 맞아요. 정성 거 맞아요. 시장 상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수시로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만 파는 상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좀 더 값싸고 좋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구매도 모두 협동조합이 하는 일입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자며 상인들끼리 힘을 모은 겁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우리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장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품 개발 회의를 합니다. 상인들끼리 뭉친 협동조합에서 상품 개발과 홍보, 판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게는 협동조합에 출시한 상품을 팔면서 매출이 5배나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는 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조합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방면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운영도 가능하고요. 또 협동조합에서 홍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뭉쳐야 산다는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결국 자생력을 높이려면 상인들의 노력도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 시장의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시장 내부에서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조선우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일, 김춘진 전 전북도당 위원장은 모레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해 다음 달 2일에 면접을 한 뒤 단수 공천을 하거나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엄윤상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경기장 일대를 전통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집적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시장과 오형수 정의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은 도심공원,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예비후보는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 쇼핑공간 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예비후보 30여 명은 6월 지방선거에서 만 45살 이하 청년 공천 할당 비율을 최대 30%까지 보장하고 후보 등록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총선 선거구별로 청년 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